should take it slow. 안녕하세요. 남편과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은 여태껏 안정과 행복을 주는 것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남편과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은 여태껏 안정과 행복을 주는 것이었는데 정말 이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건 찰나더라고요. 요즘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저는 남편과 24살에 만났어요.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이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건 찰나더라고요. 요즘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저는 남편과 24살에 만났어요.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사실 봉사활동을 간 게 입사지원서를 낼 때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간 거였는데 남편은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봉사활동을 2주일에. 저는 사실 봉사활동을 간 게 입사지원서를 낼 때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간 거였는데 남편은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봉사활동을 2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니고 있었다는 그에게 저는 눈길이 갔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지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리고 말을 놓게 되었어요. 한 번씩 꼬박꼬박 다니고 있었다는 그에게 저는 눈길이 갔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지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리고 말을 놓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동갑이더라고요. 학교도 명문대를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더 호감이 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공부한 모범생 스타일이 좋았거든요. 알고 보니 동갑이더라고요. 학교도 명문대를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더 호감이 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공부한 모범생 스타일이 좋았거든요.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을 다니던 그가 부러우면서도 대단해 보였어요. 봉사활동 같이 한 사람들끼리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는 것 같길래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을 다니던 그가 부러우면서도 대단해 보였어요. 봉사활동 같이 한 사람들끼리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는 것 같길래 저도 재빨리 그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지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 후 2주 뒤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신경 써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저도 재빨리 그와 전화번호를 교환했지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 후 2주 뒤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신경 써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옷을 몇 번 갈아입었는데도 마음이 들지 않아서 참 좌절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바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옷을 몇 번 갈아입었는데도 마음이 들지 않아서 참 좌절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바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땐 24살이니 어렸으니까요. 그날 암묵적으로 사귀게 된 우리는 정말 평탄하게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땐 24살이니 어렸으니까요. 그날 암묵적으로 사귀게 된 우리는 정말 평탄하게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습니다. 워낙 남편이 순한 성격이고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라 저 또한 목소리를 높여가며 그 사람을 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볼걸. 후회가 밀려오네요. 워낙 남편이 순한 성격이고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라 저 또한 목소리를 높여가며 그 사람을 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볼걸. 후회가 밀려오네요. 사실 사람과 만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술도 거하게 마셔보고 싸우면서 그 사람의 밑바닥도 보고 그랬어야 했나봐요. 연애가 평탄하니 당연히 결혼 생활도 평탄할 줄로만 알았지요. 사실 사람과 만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술도 거하게 마셔보고 싸우면서 그 사람의 밑바닥도 보고 그랬어야 했나봐요. 연애가 평탄하니 당연히 결혼 생활도 평탄할 줄로만 알았지요. 연애를 5년쯤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도 내심 언제쯤 그 말을 하려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여서 그 말이 반가웠어요. 연애를 5년쯤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도 내심 언제쯤 그 말을 하려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여서 그 말이 반가웠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30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버리면 어쩌나,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이대로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30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버리면 어쩌나,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제대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참 왜 그리 불안했던지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제대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참 왜 그리 불안했던지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가졌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한 명 그나마 좀 키웠다 싶으니까 또 임신을 해버렸죠. 그리고 바로 아이를 가졌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한 명 그나마 좀 키웠다 싶으니까 또 임신을 해버렸죠.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갔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가 생긴 이후로 더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빨리 갔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가 생긴 이후로 더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 서운한 것도 많았어요. 주말이면 회사 동호회다 뭐다 나가 바쁘고 평일에는 밤 12시에 들어오는 게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새벽에 들어와서 바로 퍼질러 자기 바쁘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 서운한 것도 많았어요. 주말이면 회사 동호회다 뭐다 나가 바쁘고 평일에는 밤 12시에 들어오는 게 일찍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새벽에 들어와서 바로 퍼질러 자기 바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차라리 제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건 어떠냐 물어보니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차라리 제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건 어떠냐 물어보니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이직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지금 회사도 겨우 붙들고 있는 마당에. 진짜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회사도 제대로 안 다녀봤잖아. 이직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지금 회사도 겨우 붙들고 있는 마당에. 진짜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회사도 제대로 안 다녀봤잖아. 순간적으로 저는 화가 났어요.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회사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녔다. 이게 다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못 다닌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화가 났어요.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회사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녔다. 이게 다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못 다닌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저도 기회만 된다면 밖에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지금 자도 5시간밖에 못 잔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만 된다면 밖에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지금 자도 5시간밖에 못 잔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대화는 30분도 채 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회사 일이 힘들 텐데. 결국 우리의 대화는 30분도 채 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회사 일이 힘들 텐데. 제가 너무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들 잠든 집에서 혼자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고단함을 풀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심하게 사과했어요. 당신 피곤할 텐데 붙잡고 늘어져서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들 잠든 집에서 혼자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고단함을 풀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심하게 사과했어요. 당신 피곤할 텐데 붙잡고 늘어져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 고생하는 게 안다고요. 앞으로 같이 잘 이겨내자고 했더니 남편도 자기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고생하는 게 안다고요. 앞으로 같이 잘 이겨내자고 했더니 남편도 자기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다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많이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화해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그래도 그 이후로 남편은 주말에 동호회를 가는 횟수는 좀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 둘을 도맡아서 놀아주겠다며 저는 쉬라는 거 있죠. 화해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그래도 그 이후로 남편은 주말에 동호회를 가는 횟수는 좀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 둘을 도맡아서 놀아주겠다며 저는 쉬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드디어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언제 한 번은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놀러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드디어 내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언제 한 번은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놀러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두 아이 데리고 가는 게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은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따라다닙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혼자서 두 아이 데리고 가는 게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은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따라다닙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다들 사는 게 바빠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들어보니 사는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남편과의 갈등, 서운함, 그리고 형식적인 화해까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다들 사는 게 바빠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들어보니 사는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남편과의 갈등, 서운함, 그리고 형식적인 화해까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 왔는지 씻고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은 땀을 많이 흘렸는지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 왔는지 씻고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은 땀을 많이 흘렸는지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다들 뭘 그렇게 재밌게 놀다 왔나 싶어 남편의 핸드폰 사진 앨범을 봤어요. 잔디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다들 뭘 그렇게 재밌게 놀다 왔나 싶어 남편의 핸드폰 사진 앨범을 봤어요. 잔디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점점 위쪽에 있는 사진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사진 앨범 속에는 끝도 없이 의문의 여성들의 셀카가 펼쳐졌습니다. 점점 위쪽에 있는 사진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사진 앨범 속에는 끝도 없이 의문의 여성들의 셀카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앨범을 분류까지 해놓았더라고요. 973명의 셀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앨범의 이름은 무제였습니다. 아니, 제복도 없는 앨범을 만들어 놓고 정말 많았어요. 앨범을 분류까지 해놓았더라고요. 973명의 셀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앨범의 이름은 무제였습니다. 아니, 제복도 없는 앨범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자 사진을 1000장 가까이 넣어놓은 게 제정신일까요? 남편이 샤워기를 끄는 소리가 들려 저는 서둘러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안에 여자 사진을 1000장 가까이 넣어놓은 게 제정신일까요? 남편이 샤워기를 끄는 소리가 들려 저는 서둘러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들춰보았습니다. 평소에 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남편 직업상 마스크를 끼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핸드폰을 들춰보았습니다. 평소에 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남편 직업상 마스크를 끼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걸포 사거리지 페이스 암호가 불편하다며 설정해놓지 않기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여자 사진들의 출처였습니다. 앨범을 흘러보니 제 친구의 셀카도 있었어요. 걸포 사거리지 페이스 암호가 불편하다며 설정해놓지 않기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여자 사진들의 출처였습니다. 앨범을 흘러보니 제 친구의 셀카도 있었어요.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앨범에는 여자 셀카뿐만 아니라 남편의 셀카도 있더라고요. 서로 셀카를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채팅 같은 걸 하는 걸까 싶었어요.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앨범에는 여자 셀카뿐만 아니라 남편의 셀카도 있더라고요. 서로 셀카를 주고받는다. 그렇다면 채팅 같은 걸 하는 걸까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배경화면 구석에 만남 어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르면 지도 펼쳐지면서 만날 수 있는 이성들이 표시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르면 그 여자의 사진이 크게 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배경화면 구석에 만남 어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르면 지도 펼쳐지면서 만날 수 있는 이성들이 표시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르면 그 여자의 사진이 크게 뜨더라고요. 남편은 아마도 그 사진들을 수집한 것 같네요. 둘러보니 제 친구의 위치와 사진도 뜨더라고요. 유부녀인 친구는 이 어플을 통해서 남자를 만났나 봅니다. 설마 내 남편과 만났을까 너무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아마도 그 사진들을 수집한 것 같네요. 둘러보니 제 친구의 위치와 사진도 뜨더라고요. 유부녀인 친구는 이 어플을 통해서 남자를 만났나 봅니다. 설마 내 남편과 만났을까 너무 불안해졌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길 빌고 또 빌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마음먹고 남편의 대화 목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길 빌고 또 빌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마음먹고 남편의 대화 목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태껏 여자들을 어플로 만나왔네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주말엔 여행도 갔네요. 꾸준히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매번 바뀌면서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남편은 여태껏 여자들을 어플로 만나왔네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주말엔 여행도 갔네요. 꾸준히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매번 바뀌면서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만났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수집하는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요. 저는 당장 남편의 얼굴에 핸드폰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만났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수집하는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요. 저는 당장 남편의 얼굴에 핸드폰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눈을 잘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정말 혐오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딱히 방도는 떠오르지 않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눈을 잘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정말 혐오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딱히 방도는 떠오르지 않고 저는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던 것 같네요. 사실 정말 서운하고 서러우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며불며 부딪혔을 텐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던 것 같네요. 사실 정말 서운하고 서러우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며불며 부딪혔을 텐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았으면 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저 또한 그 만남 어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았으면 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저 또한 그 만남 어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소와 사진은 친한 동생의 것을 빌렸습니다. 저인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가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남편의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보기 힘들던 남편을 이곳에서 보다니 물론 주소와 사진은 친한 동생의 것을 빌렸습니다. 저인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가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남편의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보기 힘들던 남편을 이곳에서 보다니 참 허망했습니다. 남편은 득달같이 새로 가입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또한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집에 있는 아내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요. 참 허망했습니다. 남편은 득달같이 새로 가입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또한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집에 있는 아내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셔서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셔서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혹시 양고기 좋아하세요? 제가 그 근처 맛있는 곳 아는데 제가 양고기는 잘 안 먹어서. 그럼 소고기 싸드릴까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있습니다.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혹시 양고기 좋아하세요? 제가 그 근처 맛있는 곳 아는데 제가 양고기는 잘 안 먹어서. 그럼 소고기 싸드릴까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있습니다.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사주실 건가요? 사주실 건가요? 네, 그럼요. 미인에게는 얼마든지 사드리지요. 네, 그럼요. 미인에게는 얼마든지 사드리지요. 그럼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그럼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동네에 동상 있는. 당연하죠. 동네에 동상 있는. 사거리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사거리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네, 7시까지 거기서 뵐게요. 네, 7시까지 거기서 뵐게요. 네, 저는 이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잡고 나서 바로 저에게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외식비 좀 아끼자고 매월 청구서 보면서 이야기하더니 저는 이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잡고 나서 바로 저에게 오늘 야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외식비 좀 아끼자고 매월 청구서 보면서 이야기하더니 정작 본인은 다른 여자들 고기 사주느라 바빴네요. 저는 원피스를 입고 시의 약속 장소에 갔어요. 의자에 뒤돌아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지요. 남편에게는 하늘색 원피스 입고 의자에 앉아 있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정작 본인은 다른 여자들 고기 사주느라 바빴네요. 저는 원피스를 입고 시의 약속 장소에 갔어요. 의자에 뒤돌아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지요. 남편에게는 하늘색 원피스 입고 의자에 앉아 있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윽고 다가오는 남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본 남편은 뜨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윽고 다가오는 남자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본 남편은 뜨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기가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소고기 사준다며? 남편은 경악했어요. 그리고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기가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소고기 사준다며? 남편은 경악했어요. 뒷걸음질 치며 상황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어딜 가? 이번에도 사진 앨범에 저장했니?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제 핸드폰에 찍어두었던 남편의 사진 앨범과 뒷걸음질 치며 상황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어딜 가? 이번에도 사진 앨범에 저장했니?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제 핸드폰에 찍어두었던 남편의 사진 앨범과 대화 목록을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제가 다 알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눈치더라고요. 대화 목록을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제가 다 알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눈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데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히요. 그게 뭐 어때서 한 여자 진득하게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게 더 낫잖아. 그게 할 소리야? 잠깐 기분 전환하는 거였어. 남편은 그런데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히요. 그게 뭐 어때서 한 여자 진득하게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것보다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게 더 낫잖아. 그게 할 소리야? 잠깐 기분 전환하는 거였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처럼. 인생에 새로운 게 없어서 잠시 활력을 위해 만나는 거였다고. 그렇게 900명을 넘게 만났다고. 다 그냥 즐기는 사이였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잖아. 그럼 나도 오늘부터 어플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처럼 인생에 새로운 게 없어서 잠시 활력을 위해 만나는 거였다고. 그렇게 900명을 넘게 만났다고.
다 그냥 즐기는 사이였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잖아. 그럼 나도 오늘부터 어플로 남자 만나면 되겠네. 그건 안 되지.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 그건 저는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더라 싶더라고요. 그래도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남자 만나면 되겠네. 그건 안 되지.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돼. 그건 저는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더라 싶더라고요. 그래도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그 일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저를 나무라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남편의 사상과 가치관. 남편은 아직도 그 일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저를 나무라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남편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부부의 정의 모든 민낯을 알아버린 느낌이거든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편은 마음을 고치고 갱생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부부의 정의 모든 민낯을 알아버린 느낌이거든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편은 마음을 고치고 갱생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할 수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보낸 사연. 정성껏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를 할 수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보낸 사연. 정성껏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